더 이상은 못 봐드리겠어요. 3년을 함께한 할머니 집에서 단 하루 만에 쫓겨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차가운 문 앞에서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왜? 문이 살짝 열리고 할머니가 낡은 가방을 내밉니다. 혜정아, 이건 버리지 마. 꼭 가져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것은 낡은 갈색 가죽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방을 들 때마다 딸깍 뭔가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그날 밤 혜정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5천만 원 현금, 그리고 서류, 당신이 한성그룹 지분 51%의 소유자입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요양보호사가 하루아침에 대기업 대주주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소리는 가짜예요. 너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치매라고 생각했지? 나는 치매가 아니야. 감금죄와 사문서 위조로 체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왜 모든 재산을 요양보호사에게 줬을까요? 3년 전 어느 겨울밤, 그날의 작은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쫓겨나는 나에게 할머니가 내민 가방, 도대체 이 안에 왜 이런 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고 혜정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원룸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빨간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연체 통지서, 월세 독촉장, 대출 독촉 문자. 아휴, 오늘도 시작이구나. 혜정 씨가 한숨을 푹 쉬며 핸드폰을 켭니다. 화면 가득 독촉 알림. 월세 2개월 연체, 대출 이자 미납, 카드 연체 경고.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울 앞에 선 혜정 씨, 피곤에 찌든 얼굴을 물로 씻습니다. 혜정 씨, 올해 35세, 5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죠. 대출, 카드값, 월세, 매달 갚아야 할 돈만 300만 원. 숨 쉴 틈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원짜리 몇 장뿐, 김밥도 사치구나. 혜정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잿빛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혜정 씨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가는 이 일자리,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일이었죠. 버스 창가의 기대, 혜정 씨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할머님은 오늘도 건강하시겠지. 버스에서 내린 혜정 씨,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입니다. 30층짜리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혜정 씨는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기만 했으면.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문이 활짝 열리고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왔구나, 혜정아. 어머님, 어젯밤 편히 주무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혜정 씨 손을 꼭 잡습니다. 네가 오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지. 어제 네가 해준 미역국 생각하면서 잤단다. 혜정 씨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혜정 씨가 청소를 하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십니다. 혜정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혜정 씨가 당황하며 손을 흔듭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거짓말. 나이 먹으면 사람 얼굴이 다 보여. 너
많이 힘들지? 혜정 씨가 걸레질하던 손을 멈춥니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어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일어나 혜정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등을 토닥여줍니다. 고마워. 내가 정말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난. 할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3년 전 어느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혜정 씨가 주방으로 가며 작게 웃습니다. 어머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너가 해주는 건 다 좋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거실을 채웁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혜정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오늘 오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점심을 먹으며 할머니가 문득 말씀하십니다. 혜정아, 너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 혜정 씨가 미소 짓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아니었으면 우리 인연도 없었을 텐데. 3년 전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혜정 씨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눈 쌓인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혜정 씨는 주저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죠. 네, 119죠?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하면서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금방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대원이 달려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며 구급대원이 말합니다. 신고해 주신 분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혜정 씨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갔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와 말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는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괜찮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 그러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뜨고 혜정 씨를 바라봅니다. 당신이 날 구해준 거예요?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혜정 씨.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꼭 잡습니다. 다시 거실 식탁에서 할머니와 혜정 씨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그 길에서 죽었을 거야. 혜정 씨가 손을 흔듭니다. 에이, 어머님.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 구하는 사람 없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혜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정식으로 고용하셨죠. 3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혜정 씨와 할머니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다릅니다. 할머니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또 왔니? 연락도 없이 민수 씨가 짧게 대답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혜정 씨도 마침 계시네요.
수진 씨가 혜정 씨를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의 눈빛입니다. 혜정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민수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혜정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할머니가 급히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데? 혜정이는 아무 잘못 없어. 수진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미소가 더 무섭습니다. 평화롭던 오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혜정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맞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며느리 수진 씨가 먼저 입을 뗍니다. 혜정 씨, 최근에 어머니 물건 중에 없어진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 혜정 씨가 깜짝 놀라며 대답합니다. 네, 무슨 물건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들 민수 씨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입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다고요.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진 씨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녹음해 둔 게 있어요. 핸드폰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내 물건, 중요한 게 어디 갔지? 목소리가 불안하고 떨립니다. 혜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어머님 물건에 손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수 씨가 말을 자릅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죠. 방 좀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섭니다. 안 돼. 혜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수진 씨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 절도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확인은 해야죠.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혜정 씨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떳떳하니까 확인하셔도 돼요. 하지만 혜정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옷장을 뒤지고 화장대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혜정 씨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는 계속 혜정 씨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수진 씨가 서랍 하나를 열며 말합니다. 여기 잠금 장치가 왜 이렇게 느슨해졌죠? 민수 씨도 다가와 살펴봅니다. 이것 봐요, 혜정 씨. 이건 분명 누가 열어본 흔적이에요. 혜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만해. 내가 다 흩어놓은 거야. 내가 깜빡깜빡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감싸시면 오히려 혜정 씨가 더 의심받으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민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요양센터에 연락하겠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그 말에 혜정 씨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조사 후에 밝혀지겠죠. 일단 오늘부터 출근 중지해요. 할머니가 혜정 씨를 끌어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혜정아. 다 내 탓이야. 내가 기억을 못해서. 혜정 씨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혜정 씨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민수 씨가 전화를 끊고 말합니다. 센터에서 내일 오전에 혜정 씨를 오라고 하네요. 수진 씨가 덧붙입니다. 그때까지 어머니 댁 출입은 금지입니다.
혜정 씨가 입술을 깨뭅니다. 3년을 함께한 집에서 단 하루 만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받고 조사받고 해고 직전까지 혜정 씨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놓지 않습니다. 혜정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민수 씨가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혜정 씨는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안아드립니다. 어머님, 금방 다시 올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혜정 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 여벌옷, 작은 가방, 신발. 3년 동안 이게 다구나. 손이 떨려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합니다. 거실에서는 민수 씨와 수진 씨가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해하세요. 우리도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으려는 표정입니다. 혜정 씨가 짐을 다 챙겨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혜정 씨에게 달려옵니다. 혜정아. 두 사람이 마주봅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혜정 씨가 할머니를 안아드립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절대 어머님 탓 아니에요. 수진 씨가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혜정 씨, 시간이 늦었어요. 냉정한 목소리입니다. 혜정 씨가 할머니에게서 천천히 떨어집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꼭 잡습니다. 잠깐만. 할머니가 급히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잠시 후 할머니가 낡은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손잡이에는 금도 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혜정 씨에게 가방을 건넵니다. 혜정아, 이거. 혜정 씨가 당황합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혜정 씨 귀에 대고 작게 속삭입니다. 이거 절대 버리지 마. 며칠 후에 내가 연락할게. 그때까지 꼭 간직해줘. 혜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데요?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꼭 쥡니다. 꼭 버리지 마. 그리고 혜정 씨를 문 쪽으로 밀어냅니다. 빨리 가. 빨리.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 씨가 가방을 보며 묻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할머니가 돌아서며 대답합니다. 오래된 가방이야. 혜정이가 좋아했던 거. 수진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봅니다. 그냥 가방이에요? 그래, 그냥 낡은 가방이야. 혜정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문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어요. 혜정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문이 닫힙니다. 철컥. 혜정 씨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갈색 가죽 가방. 이게 대체 뭐길래? 가방을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묵직한 소리가 납니다. 딸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혜정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진짜 끝인가? 핸드폰을 꺼내보니 또 연체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월세 납부 기한 3일 남음. 대출 상환 독촉. 이 일마저 잃으면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오전
혜정 씨는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센터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혜정 씨, 고객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물건 분실 건으로요. 센터장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센터장이 한숨을 쉽니다. 지금은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이 불신했다는 게 문제죠. 센터장이 서류를 밀어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업무 배정 중단입니다. 급여도 당연히 중단이고요. 혜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해하시죠? 집으로 돌아온 혜정 씨, 벽에 그대로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어쩌지? 이제 진짜 끝이네. 핸드폰이 울립니다. 대출회사에서 온 전화입니다. 받을 용기가 없어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주신 낡은 갈색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머님이 왜 이걸 주신 걸까? 혜정 씨는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또 주르륵 흐릅니다. 혜정 씨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낡은 가방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이 상상도 못할 것이라는 걸. 같은 시간 할머니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벽에 기대어 있던 혜정 씨에게 할머니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이거 절대 버리지 마. 혜정 씨가 천천히 가방을 집어듭니다. 어머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혜정 씨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엽니다. 처음 보이는 건 낡은 영수증과 휴지 조각들, 쓰레기 종이들을 꺼내자 그 아래 뭔가가 더 있습니다. 두꺼운 봉투. 이게 뭐지? 봉투를 여는 순간 혜정 씨의 눈이 커집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들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려서 세기도 힘듭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대충 세어보아도 5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입니다. 어머님이 왜 이걸, 이렇게 큰 돈을. 그런데 현금 밑에 또 다른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두꺼운 봉투.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성그룹 지분 양도 계약서. 한성그룹? 그 대기업? 손을 떨며 서류를 펼칩니다. 양도인 박순자, 양수인 김혜정, 양도 지분 한성그룹 보통주 51%, 공증 날짜 3주 전. 혜정 씨가 서류를 읽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51% 대주주? 나한테?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서류 사이에 할머니 손편지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혜정아, 놀랐지?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야. 며칠 후 연락할게. 그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 혜정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혜정 씨는 서류를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한결 법률사무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40대 남성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서류 어디서 나온 거죠?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혜정 씨를 봅니다. 박순자 여사님이요? 제 오래된 고객인데. 아, 그럼 어머님이 변호사님을 알려주신 거네요. 변호사가 계속 서류를 살핍니다. 공증 도장을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혜정 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건 완벽한 서류입니다. 네. 공증도 정식으로 되어 있고 박순자 여사님 서명도 진짜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혜정 씨 눈이 커집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당신이 한성그룹 지분 51%의 소유자예요. 실질적인 대주주죠. 그게 무슨... 그리고 변호사가 컴퓨터를 켭니다.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 일시 3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3일 후에 한성그룹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주주니까 반드시 참석하셔야 해요. 혜정 씨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아드님이 분명 주주총회에서 회장 추대를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도 지분량도 서류가 있나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혜정 씨도 모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일단 이 서류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3일 후 주주총회에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가도 되는 건가요? 당신은 대주주예요.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혜정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할머니의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수진 씨는 혜정 씨를 내쫓은 날 이후부터 온 집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거실벽에 붙은 달력에는 3일 후 한성그룹 주주총회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쳐져 있습니다. 민수 씨가 초조하게 말합니다. 주주총회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못 찾으면 우린 끝이야. 수진 씨도 다급합니다. 어머니가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계속 찾아봐야 해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어보고 옷장 깊숙한 곳까지 뒤집습니다.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털어보고 침대 밑, 화장대 뒤, 액자 뒤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없어. 도대체 어디 숨긴 거야? 민수 씨가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이미 2일째 밤샘 수색 중입니다.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 이렇게 온 집을 뒤져도 없다니. 수진 씨가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수진 씨가 벽장위 선반을 올려다봅니다. 저기, 저 오래된 상자들 아직 안 뒤져봤어요.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납니다. 맞아. 저기. 민수 씨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내립니다. 몇 년 동안 안 연 상자네.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사진첩들, 옛날 통장들, 낡은 편지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민수 씨가 계속 뒤집니다. 그러다 손에 잡히는 서류 봉투. 잠깐. 이거. 봉투를 열자 그 안에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한성그룹 지분 양도 계약서, 양도인 박순자, 양수인 박민수, 서명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민수 씨가 소리칩니다. 수진 씨도 달려와 서류를 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예요. 두 사람이 기뻐서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서류를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공증인 도장이 없네. 수진 씨도 확인합니다. 정말이네. 공증이 안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비하신 건데 공증까지는 못하신 모양이야. 민수 씨가 급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서류는 찾았는데 공증이 안 되어 있어요. 전화 너머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공증 받으세요. 어머님 모시고 공증 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가 할머니께 서류를 보여드립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공증받으러 가야 해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난 모르는 서류야. 서명 안 해.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몰라. 난 기억 안 나. 나 이제 치매니까 아무것도 몰라. 할머니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민수 씨가 설득을 시도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거부합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민수 씨와 수진 씨는 어머님의 고집에 좌절합니다. 주주총회까지 2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진 씨가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일단 이 서류라도 가지고 가요. 주주총회에서 형식상으로라도 제출하고 나중에 설득해서 공증받는 걸로 하자고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일단 이걸로 버텨보자. 어머니 서명은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류를 소중히 챙깁니다.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개의 서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진짜 서류, 하나는 불완전한 서류, 그리고 이 둘은 3일 후 주주총회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주총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혜정 씨는 원룸에서 변호사에게 받은 명함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실 혜정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대기업 대주주라는 것도 주주총회에 가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결국 혜정 씨는 용기를 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혜정인데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혜정 씨.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정말 주주총회에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요양보호사인데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혜정 씨, 당신은 법적으로 한성그룹의 대주주예요. 당연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 같은 건 전혀 몰라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주주총회에서 당신의 권리를 확인받는 게 먼저입니다. 혜정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드님도 서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그게 걱정되시는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합니다. 만약 두 개의 지분량도 서류가 있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서류는 이미 3주 전에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하죠. 공증된 지분양도 계약은 먼저 공증된 것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혜정 씨 목소리에 희망이 섞입니다. 상대방 서류가 공증이 안 됐거나 당신 것보다 나중에 공증됐다면 당신이 이기는 겁니다. 혜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변호사가 말을 잇습니다. 모레 오전 9시 30분에 한성그룹 본사 앞에서 만나요. 제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끄는 혜정 씨.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혜정 씨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정 씨가 옷장을 열어봅니다. 낡고 구겨진 옷들 뿐입니다. 주주총회에 이런 옷 입고 가면 안 되는데 지갑을 열어봅니다. 마지막 남은 돈 5만 원. 이것밖에 없네. 혜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합니다. 그래.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날 오후 혜정 씨는 저렴한 옷가게에서 48,000원짜리 검은색 정장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서보니 5년 전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던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혜정 씨가 중얼거립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눈물이 글썽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정아, 놀랐지? 모레 주주총회 꼭 와야 해. 내가 다 계획한 거야. 곧 다시 연락할게. 혜정 씨가 급히 전화를 걸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신 거예요? 같은 시간 할머니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는 찾아낸 서류를 탁자에 펼쳐놓고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공증이 안 된 게 계속 걸리네. 수진 씨가 말합니다. 변호사님한테 다시 전화해봐요. 민수 씨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공증 안 된 서류로도 주주총회 진행 가능한가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듣던 민수 씨.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수진 씨가 묻습니다. 뭐래요? 일단 제출은 가능한데 법적 효력은 약하대. 만약 상대방이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불리할 수도 있대. 수진 씨가 코웃음 칩니다. 상대방이 누가 있어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민수 씨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혜정, 설마 혜정이한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민수 씨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주주총회에 함께 가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문을 두드립니다. 어머니, 모레 주주총회인데 같이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더 크게 부릅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난 안 가. 뭐라고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가야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민수 씨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아버지 회사예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회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더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수 씨에게 수진 씨가 묻습니다. 어머니는 뭐래요? 안 가신대. 그럼 어떡해요? 민수 씨가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어머니 없어도 진행한다. 어차피 우리한테 서류 있잖아.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우리끼리 가요. 모레면 끝이에요. 두 사람은 서류를 소중히 챙깁니다. 그렇게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됐습니다. 혜정 씨는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같은 밤 민수 씨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혜정이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 할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내일 꼭 와야 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발 내 계획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세 사람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한 사람은 욕심과 불안으로, 한 사람은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이 트고
서울 하늘에 해가 떠오릅니다. 혜정 씨는 일찍 일어나 새로 산 검은 정장을 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민수 씨와 수진 씨도 고급 양복을 차려입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민수 씨가 말합니다. 오늘이면 끝이야. 한성그룹은 우리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불안이 더 묻어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기업 아들. 진짜 서류와 불완전한 서류. 3년의 믿음과 평생의 욕심. 이 모든 것이 오늘 한성그룹 주주총회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전 9시 혜정 씨는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우뚝 솟은 50층 건물. 와, 이게 한성그룹이구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한성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 건설, 유통, 금융까지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라는 게 혜정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어봅니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주변을 둘러보니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정 씨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내려다봅니다.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릅니다. 혜정 씨, 돌아보니 변호사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오셨네요. 긴장되시죠? 네. 너무 떨려요. 변호사가 혜정 씨 어깨를 다독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혜정 씨가 주저하며 묻습니다. 할머니 아드님도 오실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올 겁니다. 회장 추대 받으러 오는 거니까요. 그럼 저랑 마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함께 온 겁니다. 혜정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들 민수 씨가 저를 보면 화내실 것 같아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화를 내든 말든 법은 법입니다. 당신이 대주주예요. 혜정 씨가 심호흡을 합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같은 시각 할머니 집에서는 민수 씨와 수진 씨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서류 가방을 확인합니다. 서류 챙겼지? 네, 여기 있어요. 수진 씨가 가방을 톡톡 두드립니다. 민수 씨가 할머니 방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정말 안 가시려나? 수진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 고집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가요. 민수 씨가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가 같이 가주시면 더 좋을 텐데. 할머니는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혜정아, 지금쯤 도착했을까?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 손이 떨립니다. 오늘이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민수 씨와 수진 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 씨가 말합니다. 오늘만 넘기면 한성그룹은 우리 거야.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당신 아버지 회사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계속 불안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혜정이 얼굴이 떠오르지? 수진 씨가 코웃음 칩니다. 에이, 요양보호사가 뭘 어떻게 해요? 이미 쫓아냈잖아요. 그래, 맞아. 하지만 민수 씨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혜정 씨와 변호사가 로비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와, 혜정 씨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주주총회는 20층 대회의실에서 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민수 이사님 오신다. 혜정 씨가 뒤돌아보니 민수 씨와 수진 씨가 로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변호사님, 저기. 변호사가 혜정 씨 팔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민수 씨도 혜정 씨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민수 씨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가 왜 여기 있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수진 씨도 혜정 씨를 보고 경악합니다. 혜정 씨? 무슨 일로 여기? 혜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 주주총회 참석하러 왔어요. 민수 씨가 비웃듯 말합니다. 주주총회? 요양보호사가 무슨 주주총회? 변호사가 나섭니다. 실례지만 저는 혜정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수 씨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변호사? 수진 씨가 다가오며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왜 여기 와요? 혜정 씨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주주총회에 오라고 하셨어요. 민수 씨가 소리칩니다. 어머니가? 말도 안 돼.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일단 주주총회장에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민수 씨는 이를 악물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좋아. 위에서 보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는 한쪽에, 혜정 씨와 변호사는 다른 쪽에 서로를 의식하며 서 있었죠. 민수 씨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설마 어머니가. 수진 씨가 민수 씨 팔을 꼭 잡습니다. 진정해요. 우리한테는 서류가 있잖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입니다. 혜정 씨도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게 속삭입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띵! 2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내립니다.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이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 씨는 혜정 씨를 한 번 더 쏘아보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혜정 씨와 변호사도 내립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제 옆에 계세요. 혜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변호사님, 드디어 운명의 주주총회가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기업 아들, 진짜 서류와 불완전한 서류, 할머니의 계획과 아들의 욕심, 이 모든 것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혜정 씨,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는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혜정아, 꼭 와야 해. 혜정 씨가 주먹을 꽉 쥡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무대 위에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성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성그룹 임원들과 사회자가 서 있습니다. 혜정 씨는 뒤쪽 자리에 변호사와 함께 앉았습니다. 혜정 씨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류 봉투만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신임 회장 선임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립니다. 박민수 이사님께서 회장 추대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수진 씨는 객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민수 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주들이 조용히 경청합니다. 저는 고 박 회장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일궈놓으신 한성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박수가 터집니다. 민수 씨가 서류를 꺼냅니다. 이 서류는 저의 모친이신 박순자 여사로부터 받은 지분 양도 계약서입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크게 비춥니다. 한성그룹 지분 양도 계약서, 양도인 박순자, 양수인 박민수. 이 서류에 따라 저는 한성그룹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 씨가 계속 말합니다. 따라서 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수 이사님이 신임 회장이 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손이 번쩍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혜정 씨가 일어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합니다. 저, 이에 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입니다. 민수 씨가 경악한 표정으로 혜정 씨를 바라봅니다. 저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사회자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변호사가 일어나 대답합니다. 저는 한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제 의뢰인 김혜정 씨고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무슨 이의가 있으신지? 혜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듭니다. 저도 박순자 할머니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장이 더욱 술렁입니다. 뭐라고? 또 다른 서류? 저 여자는 누구야? 민수 씨가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요양보호사예요.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 수진 씨도 일어나 외칩니다. 저 여자 쫓아내세요. 물건도 훔쳐간 사람이에요.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로 말합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정 씨를 향해 묻습니다. 그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혜정 씨가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혜정 씨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무대 한쪽에서 혜정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가 무대 위에 올라 서류를 사회자에게 건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쳐봅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변호사도 다가와 함께 확인합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민수 씨가 초조하게 묻습니다. 그게 뭔데요? 가짜 서류 아니에요?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핍니다. 공증 도장을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합니다. 잠시 후 법무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입니다. 민수 씨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법무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한성그룹 지분 51% 양도 계약서, 양도인은 박순자 여사, 양수인은 김혜정 씨.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합니다. 공증 날짜가 3주 전입니다.
민수 씨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3주 전이요? 그럼 제 서류는? 법무팀 변호사가 민수 씨 서류도 다시 확인합니다. 박민수 이사님 서류는 공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립니다. 공증이 안 됐다고? 그럼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법무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증된 지분 양도 계약서가 법적으로 우선 효력을 갖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김혜정 씨의 서류가 3주 전에 먼저 공증됐으므로 이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민수 씨가 비틀거립니다. 말도 안 돼. 수진 씨가 객석에서 소리칩니다.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인 걸 이용한 거라고. 혜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때 주주총회장 뒤쪽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와 수진 씨가 경악합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옵니다. 주주들이 숙연하게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한성그룹 창립자 고 박진우 회장의 부인이고 실질적인 대주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치매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합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입니다. 민수 씨가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3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재산만 노린다는 것을요. 수진 씨가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차갑게 수진 씨를 바라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을 찾아서 이 회사를 맡기겠다고요. 할머니가 혜정 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3년 전 겨울에 저는 혜정이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길에서 쓰러졌고 혜정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119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함께 와줬죠. 할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라고. 민수 씨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우연이었잖아요. 그걸로 회사를 넘긴다는 게 말이 돼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그 후 3년 동안 혜정이는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 너희는 1년에 몇 번이나 왔니? 명절 때? 돈 필요할 때? 하지만 혜정이는 매일 왔어.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너희는 나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봤지만 혜정이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주주총회장이 조용해집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3주 전에 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쳤고요. 민수 씨가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립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찾은 서류는 내가 일부러 놔둔 거야. 공증도 안 된 서류를 말이야. 수진 씨가 소리칩니다. 그럼 우릴 속인 거예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민수 씨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늦었어. 이미 결정했어. 그 순간 주주총회장 뒤쪽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민수 씨와 수진 씨에게 다가갑니다. 박민수 씨, 김수진 씨, 강금제와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철컥. 민수 씨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갑니다. 주주총회장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김혜정 씨가 한성그룹 지분 51%의 소유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칩니다. 혜정 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할머니가 혜정 씨에게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혜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정 씨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어머님,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요양보호사 김혜정, 하루아침에 대기업 대주주가 됐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그녀가 단 하나의 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혜정 씨와 할머니는 한성그룹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50층 최고층에 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회장실이 나타납니다. 혜정 씨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할머니가 혜정 씨를 소파에 앉힙니다. 혜정아, 많이 놀랐지?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잡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야. 혜정 씨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이런 큰 걸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3년 전 그 겨울밤, 너는 모르는 노인을 구했어. 돈도 없고 힘들었을 텐데 주저없이 도와줬었지.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그리고 3년 동안 너는 나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줬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자식들은 날 치매 노인으로만 봤지만 너는 달랐어. 혜정 씨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민수 씨와 수진 씨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민수 씨에게 묻습니다. 박순자 여사를 방에 가둔 게 맞습니까? 민수 씨가 고개를 떨굽니다. 저희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며칠 동안 방문을 잠그고 밖에 못 나가게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죄입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수진 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에 공증 없이 서명만 받으려 한 것도 사문서 위조 미수에 해당합니다. 수진 씨가 울먹입니다. 저희는 그냥 아버님 회사를 지키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금죄, 사문서, 위조 미수, 그리고 노인 학대. 욕심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혜정 씨는 회장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그때 문이 노크됩니다. 회장님, 임원진 분들이 오셨습니다. 혜정 씨가 당황합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한성그룹 임원들이 들어옵니다. 재무이사가 인사합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재무이사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정 씨는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경영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혜정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을 전혀 몰라요. 임원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먼저 회사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등 3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혜정 씨는 열심히 메모하며 듣습니다. 혜정 씨는 그날부터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혜정 씨. 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듣고 임원들에게 질문하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합니다. 혜정 씨는 비록 경영을 몰랐지만 5년 전 자신의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죠. 회장 취임 2주 후에 혜정 씨가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혜정 씨가 서류를 펼칩니다. 한성그룹이 요양사업에 진출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요. 임원들이 눈을 반짝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성장 가능성도 높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겠네요. 재무이사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진행해 보시죠. 혜정 씨가 환하게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씨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정 씨는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왔구나. 오늘 일은 어땠어? 네, 오늘 요양사업 제안했는데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잡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혜정 씨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머님, 전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빚독촉에 시달렸는데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착하게 살면 복이 와. 혜정 씨가 문득 묻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합니다. 내 자식이긴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할머니 눈에 슬픔이 서립니다. 하지만 출소하면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야. 혜정 씨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도 그랬잖아. 혜정 씨가 할머니를 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밤 혜정 씨는 자신의 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이 아니었죠. 깔끔한 30평대 아파트. 하지만 혜정 씨는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혜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탁자 위에는 3년 전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혜정 씨, 오늘 회의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혜정 씨가 미소 지으며 답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빚쟁이에서 대주주로 혜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혜정 씨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혜정 씨가 중얼거립니다. 3년 전 그 겨울밤, 할머니를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눈물이 글썽입니다. 착하게 살면 정말 복이 오는구나.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혜정 씨는 한성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갔을까요? 그리고 민수 씨는 출소 후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성케어 1호 요양원 개원식. 요양원 개원식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한성그룹 임원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무대 위에는 혜정 씨가 서 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혜정 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회장 김혜정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오늘 이 요양원 개원식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혜정 씨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한성케어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존중받고 적정한 임금을 받고 어르신들은 진심으로 돌봄받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더 크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혜정 씨가 무대 옆을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박순자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혜정 씨와 할머니는 요양원을 둘러봅니다. 깨끗한 복도, 햇살 가득한 방들, 넓은 정원. 와, 정말 좋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설계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도 다 너가 한 거지.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잡습니다. 혜정아, 너 정말 행복해 보여. 혜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감이 보고 있을까? 자기가 만든 회사를 착한 사람한테 맡겼다고. 혜정 씨가 할머니 어깨에 기댑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정 씨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합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박민수 씨입니다. 혜정 씨가 깜짝 놀랍니다. 민수 씨는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1년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들어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민수 씨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혜정 씨, 아니 회장님. 혜정 씨가 일어납니다. 편하게 혜정 씨라고 불러주세요. 앉으시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1년 전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혜정 씨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민수 씨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혜정 씨가 물 한 잔을 건넵니다.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혜정 씨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네. 말단 직원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혜정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할머니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민수 씨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혜정 씨가 미소 짓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할머니가 서 계십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민수 씨를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일어나거라. 민수야. 민수 씨가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민수 씨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많이 반성했니? 네.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들어와라. 밥 먹고 가거라. 민수 씨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자식을 용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수 씨는 한성그룹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몇 개월 후 뉴스가 나옵니다. 한성그룹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100억 원 투자, 김혜정 회장 사람 중심 경영 선포, 한성케어 전국 요양원 10개 개원. 기자가 혜정 씨를 인터뷰합니다. 회장님, 요양보호사에서 대기업 회장이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혜정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운이 좋았죠. 하지만 그 운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 거라고 믿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요양 사업을 더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혜정 씨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 어느 날, 혜정 씨는 할머니와 함께 한성케어 요양원 정원을 산책합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래, 정말 좋구나. 할머니가 벤치에 앉습니다. 혜정 씨도 옆에 앉습니다. 혜정아, 너 후회 안 해? 혜정 씨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뭐려? 이런 큰 책임을 맡은 거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혜정 씨가 미소 짓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혜정 씨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요. 3년 전 어느 겨울밤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시작된 인연.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피를 나눈 자식에게 회사를 줬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